수연이 어떡하지? 자, 수연아 이렇게 풀면 돼. 미안해. 그치? 자, 잘 적어놨어요. 다음 시간에 오면 다시 설명해 줄게. 자, 그렇게 해서 K값이 2인 거랑 8인 거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우리 사실 여기는 이 식만 봐도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치? 치환하는 이유는 자, 복잡해서 잘 못할 때 하는 거고요. 이해했나요? 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뭐 활용 문제가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들도 봅시다. 보통 활용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 관계식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자, 거기 개념원리 교재 지금 116쪽에 필수 몇 번을 보면 19번을 보면 이거 우리 지수할 때 약속한 내용이 있었는데 관계식 나누는 지문 첫 번째 줄부터 읽고 있으면 띨띨 안 띨띨? 띨띨 뭐부터 본다? 그치, 관계식부터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관계식을 적어주면 t는 마이너스 15의 로그에 내가 거기 있는 과학 지문을 이해할 리가 없어. 그치? 아직 과학적인 지식 수준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도달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관계식을 봤을 때 자, 두 번째는 변수와 무슨 수를 구분한다? 상수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식의 의미가 이러한 t나 k 값에 의해서 스몰 t 값이 정해진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값들이 변함에 따라서 여기는 스몰 t가 뭐 정해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이니까 이 t의 역할들을 이제 보면서 변수와 상수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자, 그럼 변수와 상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지금 t0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온도라고 돼 있죠. 안 돼.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온도가 T0인 물체가 자, 온도가 K도인 실내에 그럼 K도는 뭡니까? 실내 온도고요. T0는 그럼 누구의 온도라고 볼 수 있을까? 그치, 물체의 온도가 되는 겁니다. 실내에 스몰 T분 동안 놓았으니까 얘는 실내에 물체를 둔 시간이다. 그치, 이렇게 보면 되고 그때 이제 물체의 온도를 라지 T라고 되니까 이 라지 T는 T분 후에 물체의 온도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이네. 지금 처음에 초기 물체의 온도가 T0였어요. 실내 온도가 K도인 곳에 놔두면 이 물체 온도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겠죠. 그치?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찜질방에 들고 갔어. 그 물체의 온도가 점점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겠지. 무엇에 따라서 변할까? 시간에 따라서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변한다라는 의미의 그냥 관계식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이 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는 우리가 궁금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제 변수의 역할들을 다 정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줄 관계식 아래쪽 지문을 보면서 열심히 뭐 한다? 대입하고 연립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을 읽어보면 온도가 120도인 물체를 실내 온도가 20도인 공간에 몇 분 놔뒀다 그랬냐면 그치, 30분 놔뒀을 때 물체 온도를 구하라. 그럼 쌤 보통 표 만들어주는데 표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거든. 근데 지금 뭐 처음 하는 거라서 헷갈리면 표 적습니다. 변수가 T0랑 K 있고 스몰 t 있고 라지 t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쵸? 자, 이 첫 번째 줄에서 쭉 봤을 때 이 120도는 이 4개의 변수 중에서 어디 대응되는 값입니까? 그치? 물체의 초기 온도니까 T0에 해당되니까 T0에 120도를 넣겠다 이런 생각인 거고 그럼 실내 온도 20도는요? K 값인 거죠. 그러면 여기 30분은요? T 값인 거고 그때 나한테 궁금한 게 물체의 온도 뭐다? 라지 T다. 자, 다른 변수가 다 정해지니까 남은 변수 하나는 결정될 수밖에 없겠다. 그쵸? 그럼 이제 대입해서 뭐 하자는 생각? 계산하자는 생각.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좌변은 30이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15의 로그에 T0 마이너스 K 하면 자, T0에서 K 빼면 분모에 뭐 생기고요? 100분의 그대로 T 마이너스 K는 그치 20 된다. 이런 느낌이지 않나? 계산하자는 얘기다. 그죠? 자, 계산하러 가보면 먼저 마이너스 15랑 30 날라가면서 좌변에 무슨 2 남길 거고? 마이너스 2 남길 거고 자, 로그 이렇게 분배되겠다. 그죠? 분배돼버리면 로그의 t-20이라는 진수에서 빼기 로그 100은 얼마라서? 2라서 그럼 마이너스 2도 없어지는 거겠네.
결론은 이 로그 값이 얼마라는 뜻이 됩니까? 0. 그럼 진수가 얼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라지 t는 몇십 몇 도가 된다? 21도가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관계식 지문은 이렇게 해석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좀 합니다. 그럼 다른 건 지금 괜찮고 279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재미나게 생겼네. 최대 충전 용량이 Q0인 양수이고요. 어떤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킨 후에 자, 그 후에 T시간 동안 충전한 그제 없어요. 고마워. 수연이가 고마워할 거야. 충전한 용량을 qt라는 함수로 두겠습니다. 자, 그럴 때 qt는 q0의 1-2의 마이너스 a분의 t승의 관계를 만족시키고, 자, a는 양의 상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와 같은 관계에서 q2분의 q3가 q4가 만약에 2분의 3이라면 우리한테 a제곱 곱하기 q2분의 q6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해봅시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앞에 건 지수 관계식이고 뒤에 건 로그 관계식입니다. 그쵸? 자, 먼저 관계식을 보니까 qt는 이와 같이 q0랑 a랑 t랑 qt가 뭔지를 알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 줄부터 순서대로 읽어보니까 q0는 최대 충전 용량이네요. 자, 그대로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자, 방전시킨 후 t시간 동안 충전한다 그랬으니 얘가 t는 충전 시간이 될 거고요. 그쵸? 자, 그때 이제 충전된 용량의 양을 qt라고 표현하겠다. 충전량. 그럼 a 값은 안 정해졌는데 a는 그냥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수라고 고정되어 있으니까 변수가 아니라서 그냥 항상 a를 두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 관계식을 충실히 대입하기 위한 요 두 가지의 식을 정리를 해보면 되는데, 먼저 Q4는 여기에 4를 넣을 거니까 Q0의 1-2의 마이너스 A분의 4승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자, Q2는 다시 똑같이 Q0의 1-2의 마이너스 A분의 2승 이렇게까지는 만들어집니다. 그쵸? 그럼 이 식을 통째로 이렇게 나눈 비율이 몇 분의 몇이다인 거? 2분의 3인 거. 그럼 여기서 Q0는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겠죠. 그럼 남는 식이 1-2의 마이너스 2의 A분의 2승분의 다시 1-2의 마이너스 A분의 4승의 값이 2분의 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수가 몇 배가 됐죠? 제곱의 항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잘 안 보이면 이 기본 단위의 작은 덩어리의 식이 어쨌든 A 빼고는 다 상수니까 그냥 얘를 라지로 우리가 치환해서 본다 치면 이건 뭐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을까? 그치? A의 제곱의 구도가 되겠죠? 그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니? 1-A분의 1-A 제곱이 몇 분의 몇이니까? 2분의 3이니까 위아래로 뭐 될 거고? 약분 되겠다. 그쵸? 1-A, 1+A로 자 합차로 인수분해 될 거라서. 그럼 1 더하기 A가 2분의 3이라는 구도에 얘기해서 라지 A가 2분의 1이구나. 그렇게 하여 여기 있는 이 A로 치환했던 2의 마이너스 A분의 2승이 자 2의 마이너스 1승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컷! 그럼 상수 A는 정해져야 안 정해져요? 정해집니다. A는 얼마라고 정해집니까? 2라고 정해진다 이 말인 거죠. 1절. 그러고 나면 이제 Q2분의 Q6의 비율 찾고 A제곱 곱하라는 얘기인데, A는 2로 정해졌으니까 이 A제곱 자리에는 4가 들어가겠죠. 그럼 Q2분의 Q6는 다시 얼른 계산해보세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알려드렸으니까 손 써서 직접 한 번 더 확인을 해봅니다. 적어볼게요. 자, 상수에는 2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 관계식에서 자 여기 있는 지수의 분모는 2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럼 Q2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Q2가 Q0에 1-2에 자 여기에 2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럼 여기에 Q6는 Q0에 1-2에 자 그대로 여기에 6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3승 이렇게 될 거고. 그럼 2의 마이너스 1승이랑 2의 마이너스 3승 그냥 계산할 수 있으니까 계산해서 정리하셔도 되고, 그럼 얘는 세제곱된 관계다. 그쵸? 그래서 얘도 원래 인수분해는 할 수는 있긴 한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날리고 나면 1 빼기 2분의 1에서 분모에 2분의 1분의 그쵸? 1-8분의 1이니까 그렇죠. 8분의 7. 자, 위아래로 8배 해주면서 몇 분의 몇이 생기고요? 4분의 7이 생기고, 자, 그럼 여기에다가 4분의 7 곱하자는 얘기니까 자, 답은 7일 수밖에 없다. 끝! 이렇게. 자, 오른쪽에는 로그 관계도 먼저 빠르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로그 2의 P가 C 더하기 로그 2의, 로그 3의 D 마이너스 로그 9의 S.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야, 이거 왜 미치 2야? 미치 2가 맞아? 미치 달라도 돼? 달라도 되나 봄? 어차피 연립하면 상관없나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상품의 수요량 어쩌고저쩌고 읽기 전에 위에 거부터 보는 거다. 그죠? 자, 지금 D라는 값은 상품의 뭐고요? 수요량. S는 뭐고요? 공급량. 그때 P는 판매 가격. 그럼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C는 무슨 수다? 상수다. 고정된 값일 겁니다. 그쵸? 자, 이때 이 상품의 수요량이 27배로 증가된대요. 수요량을 27배로 증가하겠다라고 하면, 자, 기존에 있던 수요량이 D면 현재 증가된 수요량은 몇 D를 만들겠다? 27D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쵸? 그럼 기존에 있는 것과 증가시킨 후를 비교를 하는 거겠네. 그 다음에 공급량을 9배로 늘렸대요. 그럼 기존에 있던 공급량을 그냥 S라고 두면 증가된 공급량은 몇 S가 될 거고요. 그치? 9S가 되겠다. 그죠?
이때 상수 C는 어차피 똑같은 값이니까 CC로 유지가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했을 때 판매 금액이 K배로 증가한대요. 그럼 기존에 있던 판매 금액을 P라고 둔다 치면 증가된 판매 금액은 몇 배 됐다라고 했으니까 K배 됐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P라고 두면 될까? KP라고 두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자 지금 각각의 관계식에다가 몇 번 대입하면 되겠다? 2번 대입하면 되겠다. 그쵸? 근데 1번은 대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식이 있는 거니까. 그럼 2번만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럼 로그 2의 KP가 그대로 27D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C 더하기 로그의 3에 27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다시 로그의 9에 9S를 만들겠다. 뭔가 쪼개고 싶은 것들이 생긴다. 그쵸? 자, 로그 3에 대해서 27이랑 D 분배하게 되면 뭐 더하기? 그치? 3 더하기 로그 3의 D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9도 쪼개게 되면 1 플러스 로그 9의 S가 되는데 이 앞에 뭐가 달려있냐면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상태. 너무 싫어. 자, 그럼 로그 2의 KP는 자 정리를 해보면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상수 2는 나중에 뺄 거고 그럼 C 그대로 적고 더하기 로그 3의 D 그대로 들어올 거고 마이너스 로그 9의 S까지는 기존에 있던 이 식이랑 똑같이 들어오는 거다. 그치? 그럼 변화된 상수는 3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얼마만 더 붙여주면 돼요. 2만 더 붙여주면 되겠네. 그런데 이렇게 네모 박스 치는 걸 우리는 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로그 2의 P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식의 관계를 연립하는 개념이니까. 물론 통째로 뺄셈해도 되는데 그냥 대체해서 넣는 걸로 합시다. 여기까지 알아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로그 2의 P를 좌변으로 옮기면서 나눗셈 하면 P는 어떻게 될 거야?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넘깁니다. 그럼 넘기면 로그 2의 KP 마이너스 로그 2의 P가 2가 되는 거고 자, 진수끼리 나눗셈 하면 PP 약분될 거니까 좌변에 남는 걸 로그 2에 뭐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K밖에 없으면서 얘가 2인 거니까 자, 결론 K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4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런 관계식 지문들은 자, 이렇게 다 계산하고 연립하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경험치만 쌓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는 116쪽들은 자, 다음 시간까지 부지런히 풀어와 보시고 그럼 117쪽의 연습 문제는 지금 풀려 있습니까? 아니요? 안 풀려 있어? 풀려 있어? 이거 숙제였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알겠어요. 그럼 한 페이지 넘어가서 118쪽은요? 아, 여기 앞에 걸 아닌데 뒤에 걸 했을 리가 없지. 그치? 그럼 부등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121쪽은요? 아, 123쪽까지는 풀려 있어요? 그럼 거기서 질문할 건 없니, 얘들아? 불안하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바꿔서. 자, 그럼 124쪽부터 안 되어 있는 거야? 아, 124쪽도 했어요? 그럼 125쪽만 하면 되는 거야? 불안하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뭐야? 했다고? 뭐야? 자, 칠판에 그냥 예문 들어서 같이 내용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보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2의 로그 2의 nx) 플러스 로그 2의 n이라는 자, 이 값이 자, 0보다 크다를 항상 만족하도록 하는,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제 항상 식을 볼 때는 어떤 문자에 대한 어떤 부등식인지, 어떤 방정식인지부터 보는 거다. 그쵸? 얘는 어떤 문자에 대한? x에 대한. 몇 차? 그쵸? 2차 부등식이죠. 그럼 여기서 로그의 역할은 이 2차 항과 1차 항과 상수항의 뭐일 뿐이다? 개수들일 뿐입니다. 얘는 아직 변수가 아닙니다.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면 뭐더라? 이런 거 있지 않았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뭘 그려서 풀기로 했고, 그래프 그려서 풀기로 했고, 그럼 그래프로 봤을 때 좌변은 몇 차 함수고요? 그치? 그럼 이 2차 함수가 0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는 곳은 무슨 축이니까? x축이니까, 아, 내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에 있도록 하라. 위에 있도록. 근데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위에 있으면 공주의 부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고, 떠 있어야 되고. 그럼 x축과 교점이 없으려면 실근이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여기는 2차식에 대한 판별식 4분의 d가 0보다 어떻다는 생각? 작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이 구도가 지금 x에 대한 변수에 대한 2차 부등식인 건 똑같은데 그냥 개수가 로그가 들어갔을 뿐이다 라는 생각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0보다 항상 커야 되니까 무슨 축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어떻게 블록한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한 이 2차 함수가 공중의 부호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떠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는 어때야겠다? 작아야겠다. 자, 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접하면 왜 안 돼요? 접하면 왜 안 돼요? 축보다 위에 있잖아. 0인 곳이 생기니까. 그지? 난 항상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접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판별식 쓰겠습니다. 자, x의 계수 짝수 맞습니까? 맞죠? 그럼 몇 분의 d 써가지고? 4분의 d 써가지고, 로그 2의 n의 전체 무엇에다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 해야 되니까 몇 로그면? 3로그 2의 n이 0보다는 어때야겠구나? 작아야 되겠구나. 이제 여기 있는 또 부등식이 만들어진데, 이 부등식이 n에 대한 로그의 몇 차꼴의 부등식이다? 2차꼴의 부등식이다. 그쵸? 그럼 이 로그에 대한 2차꼴의 부등식 풀려면 무슨 한 해도 되고 치환해도 되고. 그치? 그래서 2차꼴의 얘가 이제 로그 부등식이 된 거고. 근데 이거 꼭 치환해야 될까? 아니죠. 그냥 무슨 분해하면 됩니까? 인수분해하면 되죠. 그럼 공통인수 로그 2의 n으로 묶어내면 얘는 로그 2의 n의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이게 0보다 작은 구도니까 어떤 값 가지는 형태로? 사이값 가지는 형태로 경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로그 2의 n의 경계는 제가 0 되는 값이 0이니까 0보다는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뭐보다는 어때야 된다? 3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지. 여기까지 이렇게 바로 만들어도 되겠어? 자, 이렇게 하기 힘들다면 얘를 뭐로 치환하면서? t로 치환하면서 t에 대한 2차 부등식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사이값이고 경계는 0과 3이 되는 게 눈에 보이죠. 자, 어쨌건 간에 그럼 0을 밑이 2인 로그에 넣으면 얘는 로그 2에 얼마가 될 거고, 1, 3은요. 로그 2에 뭐가 될 거니까? 8이 될 거니까 n은 뭐보다 크며? 1보다 크며 8보다는 작겠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자연수 몇 개? 몇 개? 그치, 6개가 되겠죠. 둘 다 든 거 없으니까 빼서 하나 빼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구조의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들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활용 문제는 안 풀었다고 했으니까 거기 125쪽으로 와보세요. 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3단원의 마지막에 수열에 가게 되면 등비 수열이라는 걸 배울 건데, 자, 그전에도 여기 이제 상용 로그랑 실생활 활용 지문에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표현이랑 감소한다는 표현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베이스부터 짧게 쌓아놓고 가볼게요. A의 12%라는 양을 구하라 그러면, 자, 퍼센트는 백분율이라 그러고 1%가 몇 개 중에 몇 개의 비율이다. 100개 중에 하나의 비율이다. 그쵸? 그래서 1%란 건 100분의 1배랑 똑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럼 12%면 몇 분의 몇 배랑 똑같은 개념이었어요. 100분의
12배의 개념이랑 똑같은 거다. 그쵸? 자, A의 12% 계산하라 그러면 A 곱하기 100분의 12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쌤 이제 이 표현이랑 정리는 더 이상 안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U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비율만큼에 대한 증가 감소를 전부 다 배수의 개념으로 다 바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A의 100분의 12를 봤을 때 이 100분의 12를 소수로 바꾸면 몇 점 몇이 될까? 0.12A가 되는 거다. 그치? 앞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이 A에 대한 개수를 보고 이 식을 보고 얘가 A의 몇 퍼센트의 양이구나? 12%의 양이구나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0.47A라고 하면 이걸 보고 뭐가 떠올라야 된다? A의 47%라는 양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이해했나요? 그럼 A는 A의 몇 퍼센트일까요? 100%죠. 자기 자신이니까. 1. 됐니? 자, 1.25A는요, A의 몇 퍼센트다? 125%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기존에 있던 A라는 양이 있었는데, 이 A라는 양에서, 예를 들어, 55% 증가한 양을 만들어 보래요. 자, 55%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A 곱하기 100분의 몇십 몇? 55에서 0.5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아니지. 나가야지 이러면. 이거는 무엇한 양이고 증가한 양이고 A를 기준으로 55% 증가했으면 기존에 있던 A의 양도 뭐 해야 합니까? 더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5% 증가한 양은 분명히 A 더하기 A 곱하기 100분의 몇십 몇이 될 거냐면 55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A로 묶어봅시다. 그럼 얘는 1 더하기 100분의 55가 되는 거겠네? 맞아. 이 1이 의미하는 게 몇 퍼센트고요? 100%고요. 100분의 55가 의미하는 게 몇 퍼센트지? 55%. 그럼 두 개 더하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155%잖아. 그래서 얘를 분수로 표현하면 100분의 155가 되는 거죠. 소수로 표현하면 몇 점 몇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5A가 되면서 A의 몇 퍼센트가 된 개념이다? 155%가 된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100%가 있었어, 얘들아. 그럼 55% 늘어나면 여기에 있는 양은 반드시 A에 몇 퍼센트가 생겨야 될까? 155%가 생겨야지. 그럼 155%를 소수로 나타내면 몇 점 몇이니까? 1.55가 되는 거니까, 자, 결론은 이렇게 갑니다. 55% 증가한다는 개념이 기존에 있던 A에다가 몇 점 몇 배 하는 개념이랑 똑같아요. 1.5배 하는 개념이랑 똑같다라는 생각이야. 이렇게 비율만큼 증가시키는 계산이 편합니까? 몇 배 시키는 게 편합니까? 몇 배 시키는 게 편한 거다. 그치?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런 생각해보자. 너네가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 몇 년 안 있어요. 한 5년만 있어 봐봐. 그럼 너네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열심히 벌겠다. 그쵸? 돈을 적게 벌고 싶습니까? 많이 벌고 싶습니까?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나의 회사가 매년 내 월급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올려줬으면 좋겠어. 몇 퍼센트씩 올려줬으면 좋겠어? 속마음은 있는데 뭔가 겉으로 표출은 못하겠다. 그치? 2배 정도씩은 줘야 되지 않나? 그쵸?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첫 해 나의 월급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었어요. 좋은 회사 같다. 그쵸? 200만 원 벌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 회사에 가서 내가 계약을 한 거야. 매년 10%만큼씩 급여를 상승시키기로. 오, 좋은 회사죠. 이런 회사에 있으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면 한 해 지나고 나면 얼마를 받게 된다는 얘기일까? 220만 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계속 증가시킬 거거든. 10% 상승시킨다는 말은 기존에 있던 그럼 100%에 10%를 추가해서 주는 거니까 몇 퍼센트가 된다는 개념이고. 그럼 110%면 몇 점 몇 배예요? 1.1배예요. 그러니까 얘는 1.1 곱하기 200만 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지. 그래서 10% 증가의 개념이 결국 곱셈에서는 곱하기 몇 점 몇이랑 똑같다? 1.1이랑 똑같다. 근데 우리 이거 언제 한 적 있지 않니? 없어? 공통수학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또 10% 상승하면 또 여기에 몇 점 몇 배가 되는 걸까? 그렇지? 이 복잡한 수의 10%를 또 늘리기가 불편하다 이 생각이에요. 이해했나요? 그러면 두 번째 내가 받는 금액은 1.1의 제곱 곱하기 몇백만 원. 200만 원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럼 또 1년이 지났어요. 3년 차가 됐어요. 내 월급은 얼마가 됩니까? 1.1에 상승 곱하기 그치 200만 원이 되겠죠. 왕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그쵸? 그럼 1.1에 몇 승에? 10승 곱하기 200만 원을 계산하면 내 월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1.1에 10승을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쉬울까요? 안 쉽죠. 이러한 복잡한 수의 어림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용 로그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목적을 알아야 그 다음에 뭘 할지를 정할 수가 있어. 그럼 나는 이 1.1의 10승이라는 값을 방금 얘기했듯이 상용 로그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이 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이 값을 잠깐 n이란 어떤 숫자로 둬볼까? 그럼 이 숫자에 상용 로그 값을 계산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상용 로그를 이렇게 취해버리면 자 지금 얘가 10이 넘어가면서 몇 로그에? 10로그에 1.1이 로그에 뭐가 되는 개념이고 n이 되는 개념이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건데 로그의 1.1은요 0.124로 계산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로그의 그럼 0.24는요 로그의 4.84는요 0.24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0.24 너무 작네. 잠깐만 얘들아. 이렇게 하면 너무 커지는데. 그냥 크게 해. 기분이라도 좋아야지. 그죠? 내가 컴퓨터도 아니고 상용 로그 값을 언제 맨날 다 계산하고 있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치자. 문제에서 상용 로그 값이 이렇게 두 개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이런 값을 물어봅니다. 그럼 먼저 로그의 1.1은 얼마가 됩니까? 0.124가 되는 거죠. 몇 배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좌변의 값은 1.24가 돼요. 그럼 1.24가 로그에 뭐가 되는데? 라지 n이 되는데 1.24가 로그 라지 n이 되도록 하는 이 진수를 찾아야 돼요. 근데 나한테 주어진 건 로그의 4.84가 0. 얼마라는 게? 24라는 여기 소수 부분이 비슷한 모양이 있다.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각각 얼마를 더해버리면 1을 더해버리면 여기 1.24가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그럼 여기 있는 이 1.24라는 값은 로그의 4.84에다가 얼마를 더한 값이니까 1을 더한 값이고 얘는 그러면 진수로 들어가면서 몇 배 될까요? 얘는 로그의 10이잖아. 그러면 진수끼리 곱셈하면 얘는 로그의 48.4가 되면서 이 값이 로그 n이구나 라는 생각인 거죠. 라지 n은 얼마가 됩니까? 48.4가 됩니다. 기분이 너무 좋죠. 10년만 버티면 내 월급이 몇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48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계산이고 그냥 선생님이 너네한테 문제 만들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복잡한 수에 대한 계산을 할 때 뭘 쓰겠다는 개념? 상용 로그를 쓰겠다는 개념. 그리고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개념이 일정한 숫자 배수만큼이 곱해진다는 개념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승하는 거 말고 감소하는 것도 짧게만 해보고 갑시다. 그럼 만약에 일정하게 내가 마이너스 내 월급이 17%씩 감소한대요. 자, 당장 때려쳐야죠. 그치? 그러면 이 감소하는 것은 좋은 개념으로 갑시다. 내 빚이에요. 빚이 1억이 있었어요. 자, 나는 매년 몇 %씩 빚을 갚을 거다? 17%씩 갚을 거다. 몇 년 걸리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평생 걸리겠죠. 생각해봐. 남은 양의 17%만 계속 갚는 거야. 남아있는 양의 또 17%만 갚는 거야. 그럼 다 갚을 수가 있어? 없지. 그치? 일단 알겠어요. 자, 그래서 내 빚이 5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게 언제쯤인지는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17% 감소하면 몇 % 남는 개념일까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100%에서 17% 줄이니까 몇 퍼센트? 83% 남겠죠. 83%면 몇 배랑 똑같아요. 그치? 0.83배가 되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빚이 A라면 얘는 0.83A만큼 되는 겁니다. 또 한 해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0.83의 제곱 A가 될 거고, 이렇게 해서 10년이 지나고 나면 나한테 남은 빚은 0.83의 10승 A가 될 거다. 그럼 여기는 이 앞에 있는 숫자만 계산하면 내가 기존에 있던 빚에 대해서 몇 분의 몇 정도 남아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까? 활용되는 문제 간단하게 하나 보고, 지금 몇 분이죠? 43분?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짧게 10분 정도 쉬었다가 2교시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306번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306번 문제를 보니까 오염 물질을 포함한 폐수가 어떤 폐수 처리 기계를 통과하면 몇 %가 제거된다? 10%. 자, 이 오염 물질의 양을 처음 2% 이하로 줄이려면 총 몇 번 통과시켜야 되는가? 최소. 이해했어? 문제 사항은? 그래서 처음에, 자, 이제 칠판 보면서 얘기합시다. 처음에 오염 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니까 A라는 양만큼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자, 필터를 한 번 거칠 때마다 몇 % 줄어든다고 돼 있냐면 10% 감소해요. 그럼 한 번 거치고 나면 남아있는 오염 물질의 양은 몇 점 몇 배 된다? 0.09? 0.9? 0.9다, 그쵸? 100%에서 몇 % 제외한 거니까 10% 제외한 거라서 90% 남기 때문에. 그럼 얘가 0.9배 되면서 0.9의 2가 남아요. 가능? 또 한 번 지나면 또 10% 감소하는 거니까. 그럼 또 몇 점 몇 배 될 거라서 0.9배 될 거라서 0.9의 제곱배만큼 양이 남겠다. 그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몇 번 통과하는지 몰라서 한 n번쯤 통과하게 되면 n번째 나오는 오염 물질의 양은 0.9의 n승의 A가 될 거고, 그치? 근데 이 값이 자 처음에 있던 양의 몇 % 이하가 되기를 원한다? 그치? 처음 양의 2% 이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2%면요. 몇 점 몇? 0.0? 2다, 그치? 그럼 이 여기 있는 n번 후에 남아있는 오염 물질의 양인 0.9의 n승의 A가 작거나 같기를 원하다는 거죠. 0.0이 무엇보다? A보다. A는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부등식에서 약분할 때 부등호 방향 영향이 있을까? 없는 상태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되네. 아, 0.9를 n번 곱했을 때 언제 0.02보다 작아지는지 직접 넣으면서 계산하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너무 복잡한 수의 계산이니까. 그래서 지금 지문에 보면 상용 로그 값이 나와 있어요. 로그의 2는 0.3010이라고 되어 있고 로그의 3은 0.477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었나요? 그럼 이거 이용해서 여기는 로그 값들 계산해보라 라는 얘기죠. 그럼 양변의 밑이 얼마인 상용 로그를 취해야 되고 10. 우리 부등식에도 상용 로그 취할 수 있었다. 그쵸? 대신에 로그 취할 때 이 밑이 1보다 어떤 상태면 큰 상태면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대로고 대신에 여기 있는 이 밑이 1보다 어떤 상태? 작은 상태. 0과 1 사이면 감소하는 형태의 로그 그래프니까 자 여기 있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상용 로그는 밑이 얼마인 로그입니까? 1보다 큰 10인 로그니까 밑이 바뀌어요.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로그의 0.9의 n제곱이 작거나 같기를 원하는 겁니다. 로그의 0.02보다. 여기까지. 알아보심? 계산하러 갈까요? 자, 그럼 저기 있는 지수에는 앞으로 뚝 떨어질 거니까 n 로그의 0.9니까 10분의 9라는 분수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작거나 같겠죠. 자, 0.0이면 몇 분의 몇으로 표현하는 게 낫겠어요? 50분의 1이 편할까? 100분의 1이 편할까? 자, 저기 상용 로그값 봤을 때 100분의 2가 훨씬 편하겠죠. 왜? 로그 100은 얼마? 2. 로그 2는 그대로 얼마인 게 있으니까 0.3010인 게 있으니까 당연히 로그 100분의 2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러 갑시다. 그럼 n의 로그 9는 몇 로그 몇이니까? 2 로그 3이니까. 자, 이 로그 3이라는 값에 2배가 들어가겠네. 자, 곱하기 2 하면 0.9542 이렇게 되겠다. 그지? 로그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0.95 사이가 될 거고 빼기 얼마? 1이 작거나 같겠죠. 로그 2는 0.3010 빼기 2 이렇게 되겠네. 우리 작은 수에서 큰 수 빼는 거 너무 싫어해. 그럼 그냥 부호 바꿔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양변에 무슨 1 곱하면서 마이너스 1 곱하면서 그럼 n에 1 빼기 0.95 사이에다가 부동호 방향이 그래서 바뀌어야겠죠. 항상 놓치지 마시고 2 빼기 얼마로? 0.3010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이 부등식 계산하러 갑니다. 자, 이런 소수 계산이 싫으니까 소수점 자리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옮기려면 양변에 몇 배 하면 좋을까? 만 배 하면 좋겠다, 그치? 착륙로그 할 때 이런 비슷한 문제 본 적 없어? 없구나. 이제 봤다, 그치? 자, 다시. 본 적 있어, 없어? 있지, 그치? 아, 자, 그래서 만 배 합니다. 자수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럼 만에서 9,542 빼는 거잖아. 그게 쉽잖아요. 만에서 9,542 빼면 요즘 얼마나 그래요? 458, 그치? 요렇게. 그럼 458의 n배가 크거나 같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2만에다가 이대로 3010 빼면요. 16,990 이렇게 되겠다, 그치? 요즘 사람 아니야? 아, 적어줄까? 이렇게 적는 게 잘못된 거 아니까? 야, 예. 아, 왜 미쳤나봐. 9, 예. 이렇게. 그죠? 그래서 16,690 나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야 돼요. 458로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그치? 그럼 이거를 직접 나눗셈을 하고 막 계산을 하면 피를 토할 것 같아.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적당한 자연수를 넣습니다. 일단은 400단위의 숫자고 16,000 정도 되는 숫자니까 한 40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40배 하면 4, 46, 16,000 되고요. 5, 4, 20 하면서 2,000이나 생겨서 좀 크다, 그치? 그러면 40배까지는 안 되겠네? 그럼 40배에다가 40배 기준으로 두고 빼는 걸로 합시다. 먼저 4 곱하면 4, 8에 32, 5, 4, 20, 그대로 4, 4, 16. 그러면 18,320이 생겨. 이게 n값이 41대요. 41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이제 줄여야겠다, 그치? 그럼 n에다가 줄일 때 39를 넣으면 되겠네? 그럼 39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458씩 빼는 겁니다. 그럼 되겠다, 그쵸? 그럼 458 빼면 얼마 되겠어요? 알겠어. 빼면 2, 1 데리고 올게요. 11에서 5 빼면 6이죠. 자, 2 내려갔고요. 자, 7이고요. 12에서 4 빼면 8이고요. 그대로 7 빼면서 17,862가 돼요. 자, 39일 때 되죠. 그럼 좀 더 내려가도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거 지금 한 칸 단위로 내려가는 게 꽤 작게 내려가네? 아, 근데 거의 다 왔다, 그쵸? 그냥 하세요. 자, 그럼 38일 때는 한 번 더 뺄 거예요. 458을. 빼버리면 4. 이제 할 수 있지 않니? 0, 4, 7, 1. 맞아요? 자, 되고요. 37일 때 458을 또 빼요. 6, 9, 6, 1.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37일 때가 마지막으로 되는 게 확 눈에 들어온다, 그쵸? 36부터는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37부터 되는 거니까 최소 자연수는 얼마다? 37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거나, 쌤, 그럼 이거 숫자 단위가 너무 커서 좀 불편하니까 이거 2로 나누고 하면 안 돼요? 2로 나누고 해도 되기는 해요. 알겠죠? 그럼 개인의 자유니까 뭐 약분할 수 있는 것들은 약분을 하시고 보통 이렇게 어림 계산을 해 나간다라는 생각입니다. 직접 나눗셈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개인 취향이니까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네. 뭐라고? 최소가 38번이라고? 왜지? 37점 땡땡땡 나와서
진수가 36이야. 37일 때 돼버렸는데? 계산을 잘못했나? 띠로리리리리.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직접 나눗셈을 해보자. 16,990을 다시 할 자신이 없어. 458로 나누면 4는 안 된다. 그치? 3부터 해볼게요. 그럼 3 들어가면서 3, 8에 24. 3, 5, 15. 그 다음에 3, 4, 12. 이렇게 되면서 13,740이 빠지게 될 거고. 자, 그럼 여기 남는 게 5, 2, 3이니까 3,250이 남는다. 그쵸? 그럼 여기에, 그러네. 7 넣으면 5, 8, 40. 5, 7에 35. 4, 7에 28. 되네, 이게. 3,190까지가 빠질 수가 있고. 뒤에 점 얼마니까, 그쵸. 얘는 n값이 그러면 37점 얼마 이상이라는 게 맞네요. 그래서 n값은 얼마부터 가능하다? 38부터 가능하다. 그럼 아까 이렇게 막 뺄셈하면서 뭔가 뺄셈을 잘못했나 보다. 그치, 구도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자, 최소 n값의 자연수를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위쪽에 예제에 있는 문제는 발전이라고 돼 있다. 그치? 아래쪽 문제보다 분명히 어려울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내용 정리를 잘 해 나가시고, 그럼 이제 앞쪽의 연수 문제랑 뒤쪽의 연수 문제에서 두 쪽의 연수 문제는 다 안 돼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연습 문제들 중에서 오늘 볼만한 문제들을 먼저 쌤이랑 같이 좀 풀고, 그 다음에 잘 푸는지 확인을 좀 할게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2교시 준비를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수연아 풀어.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생각. 그래프를 이용한 로그의 부등식입니다. 로그의 부등식을 풀면 무슨 조건부터 따져야 합니까? 그치. 밑과 진수 조건. 근데 밑은 상수니까 진수 조건부터 따져야겠죠. 그럼 첫 번째, 이 진수 fx도 반드시 0보다 어떤 범위에서? 그치. 커야 되고요. 이 x-1도 반드시 0보다 어때야 합니까? 커야 합니다. 그럼 먼저 이 부등식부터 풀어볼까요? fx가 0보다 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는 어디에 있는 부분들, 위에 있는 부분들의 범위 찾는 거니까 어디와 어디 사이의 값을 가지고 놀겠다? 0과 7 사이의 값을 가지고 놀겠다. 먼저 이렇게 첫 번째 fx가 0보다 크다는 진수 조건의 부등식 범위가 만들어진다. 그치? 그 다음에 이 1차 함수도 항상 x축보다 어디에 있어야 되니까? 위에 있어야 되니까 뭐보다 큰 범위를 또 따져야 됩니까? 1보다 그치 큰 범위들만 따질 겁니다. 그럼 이미 진수 조건에 의해서 연립된 부분이 어디와 어디 사이밖에 없어요. 1과 7 사이밖에 없는 상태고,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로그에 대한 식들을 조작하면서 부등식을 풀자라는 얘기다. 그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을 통일해야 하고요? 밑을 통일해야 되겠다. 그치? 자,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럼 밑을 통일을 하면, 자, 얘 밑을 3으로 만들려면 얘가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 앞으로 나오면서 로그 3의 fx 마이너스 로그 3의 그치 x-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지금 주어진 함수식이 fx와 x-1이 나와 있으니까 이 식을 변형시킬 필요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좋으니, 자,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로그 값 좌변으로 우변으로 넘겨주면 로그 fx가 로그 3의 x-1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진수끼리 그럼 대소관계 따졌을 때 밑이 1보다 크니까 fx는 x-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럼 둘 중에 누가 위에 있는 범위 찾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그치. x-1이 위에 있는 범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직선이 이차함수가 위에 있는 범위는 얼마부터?
4부터 시작하니까 4 이상의 범위이거나 아니면 여기 경계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경계는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있는 이 값은 내가 지금 진수 조건에 의해서 따지는 정역보다는 말도 안 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경계는 찾을 필요 없이 자, 쟤는 어쨌든 간에 1보다 0보다 훨씬 작은 값에 있을 거니까 여기 어딘가보다 작다가 될 거라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럼 여기서 얼마 이상이다만 잘 정리를 하면 돼요. 그쵸? 4 이상이다. 그럼 아까 남아있던 이 초록색 연립된 부분에서 4 이상이랑 겹치는 부분을 정리하면 뭐보다는 어떻고? 4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치? 뭐보다는? 7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그치? 그럼 이 안에 있는 자연수는 뭐뭐뭐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4, 5, 6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세 개의 값들을 다 찾으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이용해서 이런 부등식 푸는 것들, 특히 로그 함수, 로그 부등식 이용하면 진수 조건 잘 따져야 되는 것들이 시험에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구도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렇게 잘 알아놓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럼 일단 개념 원리는 연습 문제에서 거를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짧게 확인부터 할게요. 이제 개념 원리에 빠짐없이 모든 내용들 쭉 풀어 나오시면 되고 연습 문제 118쪽이랑 117쪽을 먼저 볼게요. 일단 117쪽은 다 해야 될 것 같고 118쪽에 이게 287번이 사실 미체 변수가 있는 거는 교육과정에서 원래 빠져야 되는 내용이라 가지고 이거 내지 말라는 게 교육청의 지시사항이거든. 근데 원래 문제집들은 교육청 말을 잘 안 들어. 고민이 됩니다. 뭐 이런 문제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풉시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실력업 쪽에서 자 291번 꼬표 나머지는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292번에 별표 치고 실생활 활용 문제 상용 로그 쪽에서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지요? 자 뒤로 넘어와서 그 다음 연습 문제가 126쪽입니다. 126쪽은 다 푸는 걸로 하고요. 자, 거기 스텝 2의 313번도 볼까요? 자, 지수 부등식입니까? 로그 부등식입니까? 지수 부등식이다. 그쵸? 근데 정리를 하고 나면 또 로그 부등식이 등장을 해요. 그럼 모든 내용을 풀기 전에 무슨 조건부터 따진다? 진수 조건부터 따진다. 로그 값이 등장해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는 0보다 어때야 하며? 커야 하며 x-3도 0보다 어떻다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미리 달고 나서 그 다음에 풀어나가십시오.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자, 127쪽에 있는 내용들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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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또다다닥 아우 318번이 조금 쉽지가 않기는 한데 과감하게 빼겠습니다. 318번 꼽혀 치고요. 319번은 우리가 하던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 시계값이 항상 음수니까 항상 0보다 어떻도록? 작도록 하는 그치 그냥 부등식 풀면 되는 내용이죠. 알겠죠?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서 나머지 내용들 잘 풀어 오시고 자 라이트 샌드 아까 말씀드린 것까지 정리를 잘한 다음에 자 설명절 잘 보내고 그리고 나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목요일날 고생 많았습니다. 복 많이 받아. 맛있는 거 많이 먹